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0년 11월 2일 이슈 방담 206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4.15 부정선거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한국이 4.15 부정선거가 해결된 이후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미국과 같은 선거인단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민경욱 의원이 조만간 4.15 부정선거 보고서, 100쪽짜리 4.15 부정선거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민경욱 의원을 돕고 있는 최원목 교수가 부정선거는 유엔 인권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결국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을 것이고 그래도 이것을 국내 언론은 보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경욱 의원의 변호인단이 한틀 시스템의 전자개표기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4.15 총선은 무효가 될 것이고 정권교체가 불가피합니다. 미국의 선거인단은 부정선거를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한민국도 부정선거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 선거인단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방송 전에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송 댓글에 구독 신청을 하려고 해도 구독 신청란이 아예 뜨지 않는다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구독을 하지 않고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을 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민경욱 의원이 최근 대박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금주 미국에서 100쪽짜리 4.15 부정선거 보고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올라갈 것이고 유엔에게도 보고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4.15 부정선거 보고서가 나와도 국내 언론이 일절 보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민경욱 의원을 돕고 있는 최원목 교수가 부정선거는 유엔 인권협약 위반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유엔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의원의 소송 대리인단이 한틀 시스템이 제작한 전자개표기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문재인은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방송은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이 대중의 표를 공화당보다 많이 받고서도 선거인단을 공화당보다 적게 얻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2000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가 엘 고어보다 적은 표를 받고서도 대통령이 되었고 2016년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보다 적은 표를 받아서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민주당원들은 선거인단 일렉토럴 컬리지 폐지를 요구하고 그것이 비민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대중의 의지가 통치해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선거인단이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과거에도 민주주의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아예 없고 미국 헌법에는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오늘 방송 원고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순수하고 제약 없는 민주주의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미국의 헌법 4조 4항은 놀랍게도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적 정부 형태를 제공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미국 헌법에는 민주주의란 단어는 없고 공화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디모크라시는 폭도 정치, 맙 룰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화가 잔뜩 치밀어 주먹을 휘두르는 자들이 투표를 하고 무엇이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권리와 이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폭도들이 불을 지르고 있는 포틀랜드와 시애틀이 바로 그 민주주의 현장입니다. 공화주의, 리퍼블릭은 자유와 법률에 의한 지배이고 권력의 지나친 집중에 대한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을 말합니다. 여기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거인단, 일렉토럴 컬리지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선거인단은 부패한 도시의 정치인과 유권자가 시골과 소도시에 사는 권력이 약한 사람에게 불비례적 disproportionate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는 헌법적 견제와 균형을 세우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은 7개 조항과 27번에 걸친 개정을 거치면서 미국 헌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2가지 강력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헌법은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첫째, 미국 헌법은 개인 자유의 보호가 미국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가장 광범위한 자유는 5차 그리고 14차 수정 안에 있는데 미국인에게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퍼슨은 독립선언문에서 미국인은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수호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고 정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공짜 케이크를 나눠주는 거대한 사탕 공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헌법은 지나친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개념입니다. 헌법은 또한 정부 권력의 지나친 집중을 견제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헌법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준에서 정부에게 수압을 채웁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견제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정부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헌법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알려진 많은 내부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일부는 분리된 정부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과도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것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한데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의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군대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법원은 연방 법률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이 권력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의 최초 수정안은 의회가 종교의 자유 또는 출판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 또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또는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청원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법률을 마구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헌법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개인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없고 가능한 이유 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당한 보상 없이 개인의 재산을 취할 수 없습니다. 목격자 없이 어떠한 형사재판도 열 수 없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권리장전에 있는 수많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방안들 중 소수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선거인단은 궁극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치명적인 암처럼 빠르게 번지는 질병인 정치적 부패는 대도시에서 빠르게 전이된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옳았습니다. 도시의 부패는 공화국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 뉴욕의 돼지고기 통 정치, 포크배럴 펄러틱스에 몸서리치는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서부 개척에 나섰고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최근 시카고, 뉴욕, 디트로이트 그리고 다른 대도시에서 리차드 델리와 같은 부패한 시장이 막대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최근에는 현행범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죽은 후 대도시 민주당의 부패가 전국 TV에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포틀랜드, 시카고, 시애틀, 뉴욕, 미니애폴리스 그리고 다른 대도시에서는 부패한 민주당 시장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방화와 약탈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소속 대도시 시장들이 경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림으로써 폭력을 조장했습니다. 경찰이 속수무책이 되자 폭도들이 상점을 불태웠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했으나 아직도 아무런 법률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부패와 부당이득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시골과 소도시에 있는 미국인이 대도시의 정치적 부패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준 것입니다. 아마도 건국의 아버지들이 수정구슬로 오늘날 민주당이 장악한 대도시의 부패를 예측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댈러스, 내쉬빌, 뉴올리언스, 샬롯테, 디트로이트, 버밍햄, 볼티모어, 브리지포트, 뉴저지시티, 뉴워크, 시카고, 디트로이트 그리고 뉴욕은 민주당 시장이 장악한 부패한 대도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0년부터 2016년 선거에서 대부분의 시골과 소도시들은 공화당을 지지했고 대도시와 대도시 주변들은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선거인단 일렉터럴 컬리지가 없으면 뉴욕과 시카고 같은 대도시의 부패한 폭도와 빌 디블라시오와 로리 라이트푸트 같은 노예한 사회주의 시장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용해서 항상 대통령 선거를 마음대로 조작할 것이고 캔사스의 농민, 서버지니아의 석탄 채굴공, 캐롤라이나 해변의 어부들, 그리고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그리고 텍사스의 천연가스 채굴공들의 삶을 마구 유린할 것입니다. 선거인단 일렉터럴 컬리지는 부패한 도시권력에 맞서서 미국 중산층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고 폭도의 전체주의 통치를 견제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선거인단 일렉터럴 컬리지는 아무리 막대한 비용이 들어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민경욱 의원의 맹활약으로 국내 애국 유튜버들이 찾아낸 수많은 4.15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거의 전부 그 진실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4.15 부정선거에 관한 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이 문제는 조만간 유엔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앙선관위를 개혁하고 이 땅에서 부정선거의 반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도 헌법에 선거인단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구 독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